네,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준비해야 되는 오후장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앞으로 시간에 대한 전략 김종효 이사, 최현덕 매니저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현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양봉 띄우던 코스닥 역시 현재 음봉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전략 함께 철저하게 분석해 보시죠. 일단 오늘은 하루 종일 엔비디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 궁금한데요. 먼저 김종효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실적은 뭐 좋았죠. 뭐 특정 부분의 실적 정도만 제외한다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네. 그다음에 뭐 전망에 대해서도 마진율 1% 떨어지는 건 이제 뭐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70%가 넘는 GP 마진이 안 떨어지는 건 뭐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뭐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립도 저는 약해질 수도 있다. 뭐 약해질지 안 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업체들이 도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그다음에 블랙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이번에 잘 보여주긴 했는데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엔비디아 실적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과연 중국 얘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는가. 그다음에 블랙일과 관련돼서는 그런 명확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둘 다 대답을 못했단 말이죠. 그럼 블랙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엔비디아 문제가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쪽에서 실제로 3나노에서 2나노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3나노의 제작 과정 자체도 만들어낸 3나노의 물량들도 일정 부분 과열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럼 블랙일 울트라는 과연 그렇게 엔비디아 생각대로 쉽게 될까? 저는 이게 하드웨어 쪽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끌고 왔던 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이게 얼버무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1분기에 나올 거야 정도로 얼버무렸는데 과연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중국의 물량이 줄어들지도 모르는 것과 관련돼선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중국과 사이좋게 지낸다면서 그 반도체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한다고 하니까 네. 뭘 믿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젠슨 황 CEO도 이와 관련돼서는 확실한 어떤 답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뭐 국내 종목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올 한해는 여전히 좀 의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한 해가 아닌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고 지금 경쟁자가 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기업 그 자체보다는 그 주변 환경에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현덕 매니저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너무 좋게 봤는데 일단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엔비디아 실적은 뭐 100명이면 100명 다 컨센서스 상위로 보고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블랙웰에 대한 멘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 컨콜 내용에서 이제 몇 가지 단어만 좀 보게 되면은 이 블랙웰의 매출이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공급망에 문제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해소시켜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최근에 이 AI로 인한 어떤 의심을 좀 받았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로 인한 그런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계약을 취소하면서 공급 과잉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가장 컸던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 블랙웰에 대한 수요를 확인해 주면서 역시 AI에 대한 수요는 문제 없어. 이걸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주 만족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갖고서 엔비디아를 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엔비디아보다는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수요를 확인하면 우리가 봐야 될 게 결국 주문형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GPU 시장은 많이 컸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만약에 블랙에 대한 수요를 젠슨왕이 3년, 4년은 문제없다. 이랬으면 아마 엔비디아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GPU 시장도 그대로 가겠지만은 새롭게 떠오르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런 수요를 확인해주면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설계나 이런 팹스 기업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것좀 봤을 때 결국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어떤 AI 수요를 확인했고 그러면 AI 모멘텀을 갖던 기업들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는 어떤 이슈 때문에 네. 이 그 보고서를 내면서 올라왔지만은 지금 AI를 통해서 돈 버는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결국 AI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증가시켰다고 하면서
몇몇 기업들이 시간에 급등했고 본장에도 그대로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제 엔비디아가 장중에 올랐던 것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결국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들이 몇몇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증가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올랐던 거고, 그럼 결국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 잘 나왔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난 서프 수준이 아닌 이상 그냥 컨설을 만족하는 또는 컨설을 살짝 상회하는 그 정도 갖고는 오를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엔비디아로 인해서 우리는 주문형 반도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제 나스닥의 하락은 멈췄잖아요. 자,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이제 아마 오늘 밤은 나스닥이 올라갈 것 같다. 최소한 좀 하락 멈춤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고, 아마 오늘 밤도 이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엔비디아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또는 AI를 응용해서 이제 돈을 버는 뭐 의료 AI 쪽이라든가 이쪽에 좀 강세 시장이 나온다 한다면 팔란티어도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아마 또 이 AI 모멘텀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AI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최대 정치쇼인 양해가 열리는데 네. 지금 최근에 시진핑 주석의 행보를 보면 그동안 뭐 중국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하고 뭐 많은 말이 나왔지만은 그런 게 없었다가 네. 딥시크 이후에 딱 나와서 중국의 빅테크 다 소집해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지원해줄게, 규제 풀어줄게. 중국 정부에 대해서 막말했던 마인까지 불러가지고 복원을 시켜주면서 그런 마인이 이제 어떤 그 AI에 대한 더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고, 또 최근에 가장 발표됐던 이런 AI 인프라 쪽에서 미국의 스타게이트가 가장 컸던 건데, 그 이후에 일본, 프랑스, 유럽까지 나오더니 아마 중국은 지금 2천조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마 다음 주 양회에서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본다면은 결국 AI 모멘텀은 이제 시작되는 거고 엔비디아 실적이 이를 한번 좀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좀 정말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는 이쪽은 좀 계속 우리가 좀 차분하게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너무 좋게 봤고 오늘 시장보다 내일 시장이 더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도 오늘 국내 반도체 종목의 흐름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원래는 이제 블랙웰에 대한 수요를 확인해 주면은 블랙웰에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우리 HBM 관련주 올라가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블랙웰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보면 지금 잘 되고 있어라는 정도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뭐 3, 4년 동안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정도 확인해 준 거고, 이 HBM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앞으로 어디서 나려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블랙웰에 대한 거는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거고, 앞으로 주문형 반도체에서 또 HBM을 써야 되는 건데, 주문형 반도체라는 것은 아직까지 뭐 상용화된 건 아니죠. 이제 커질 시장이라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어찌 보면 그 GPU는 좀 이만한 거고요. 주문형 반도체는 좀 더 작다 보니까 HBM이 더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게 확인된 게 아니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땐 좀 약간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주문형 반도체가 지금 뭐 브로드컴에서도 이제 개발하고 있으니 상용화 됐을 때 HBM이 뭐 기존 GPU보다 몇 개 더 추가되더라. 그런 게 나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또 우리 HBM 관련 종목들 어떤 붐이 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결국 그러면은 이제 이 HBM보다 좀 앞서 있는 게 이런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 또 디자인하우스 이쪽이잖아요. 그런 쪽들이 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IT 쪽에서 이제 HBM 장비 종목들, 그러니까 후공정 장비 종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은 이제 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좀 오기까지는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약간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들어보니까요. 김종우 회사님께서는 좀 시장을 크게 봤을 때 앞으로 국내 반도체 시장 저희가 투자가 가능한지 지금도 매수 가능한지 그 전략이 좀 궁금해요. 뭐 최현동 매니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 연초부터 계속 국내 시장에 대한 또 국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을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뭐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나을 거라고 연초부터 언급을 드렸고, 그다음에 국내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뭐 여러 종목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 관점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하락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하나 그게 뭐 방향이 바뀌는 내용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엔비디아도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속도대로 갈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고 보지만 그러면 엔비디아가 못 가면 이 산업의 속도가 떨어진 것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도 속도를 높이면서 엔비디아 혼자 한 6, 70 끌고 가던 게 엔비디아가 50으로 줄어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네. 중국이나 나머지 업체들이 더 끌어올려주면 총량 기준으로는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붙으면서 AI 쪽에 경쟁하면서 뭐 서버도 만들고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뭐 GPU, ASIC 이런 여러 가지 만들면 이게 줄어들 이유가 있나?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효율적으로 ASIC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는 적어도 3단 공정에서는 TSMC하고 삼성전자 빼면 없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워낙 못하니까 지금 다 TSMC로 가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조금만 노력해서 잘해줘도 물량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와 연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소부장이 나쁠 리가 없고 그다음에 올해 실적이 아직까지는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증권사의 전망이 항상 뒤늦게 쫓아오니까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싼 지금이 공략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의 핵심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정 시에 더 기뻐하면서 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싼 지금이 국내 반도체에 대한 이 공략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 뭐 사야 되나요? 네, 삼성전자도 사야 되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애매하고요. 네. 뭐 SK하이닉스는 제가 뭐 1년 전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18만 원 위에서 사는 건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사이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다시 또 내려온다면 그때 사도 되겠죠. 이 시장이 줄어드는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업사이드가 저는 좀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소재 쪽에서는 원익QNC,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뭐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군들이 나쁠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장비 쪽에서 만약에 신규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PSK, 원익IPS, 유진테크 이런 종목이 나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종목군들이 중국에 비해서도 지금 최근에 중국 종목도 엄청 급등했잖아요. 지금 중국 밸류의 반토막이고요. 미국 밸류의 3분의 1 토막이에요. 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 이 시장이 전체가 무너지는 거라면 다 두려워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고 양쪽이 경쟁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는 더 늘리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늘어나지 않고 혹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만 흘러가는 시장이라면 우리에겐 최악이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는 뭐 관련된 매력적인 종목이 너무 많은 우리 시장을 지금도 사야 되고 앞으로도 사야 될 종목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현덕 매니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 섹터 탑픽은 혹시 어떤 종목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를 뭐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살짝 좀 밑으로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긴 좋은데 네. 저는 그동안 올라왔던 이제 하드웨어 HBM 쪽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설계, IP, 디자인 하우스 이쪽을 말씀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엔비디아를 우리가 또 전고점 넘어갈 거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빠질 거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엔비디아 모멘텀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장비 종목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내려가지도 않겠지만 올라갈 것도 없다. 근데 결국 이번 연도에 이런 그 반도체 쪽에서 어떤 반도체 이슈를 자극할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이직 반도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럼 그쪽에서 좀 앞장서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장비 쪽보다 앞장서 있는 것이 설계나 IP 쪽이 될 것이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문형 반도체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 설계, IP, 디자인 하우스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범용 반도체로서 GPU가 컸다면은 이제는 정말 맞춤형 반도체, 어떤 그 이 소량 생산의 다품종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설계나 IP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기업들은 갈 것이고, 그러니까 반도체로 본다면 그쪽을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장이 빠질 때도 우리가 경고했던 건 뭐냐면은 조선주, 방산주,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1분기 때 좀 주도했던 이 첨단 로봇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 더 주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주도주의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조선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트럼프 정책의 핵심인 이제 LNG로 가고 있는 거고, 또 트럼프의 정책의 핵심인 지금 해군을 이제 살려야 된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음 달에 미국의 국방장관까지 와서 하나호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조선주 섹터가 저는 사실 반도체보다 더 강할 거라 보고 있고, 네. 방산도 마찬가지고, 첨단 로봇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과 미국의 결과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첨단 로봇 관련주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런 많이 올랐다 조정난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실제 이제 이 메타에 공급하고 있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거고 네.
이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어떤 강점을 지닌 그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존 주도주들이 계속 올라갈 걸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본다면은 한국 시장에서도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이쪽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거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설계 IP 쪽 결국 이번 연도는 이제 이 주문형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동안 좀 소외가 됐었지만은 그런 기업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조선과 로봇 등 이 섹터별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에 대한 정리 함께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으로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이 이슈와 섹터까지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오늘 27일 마지막 관문을 넘습니다.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결국 목적은 탄소 중립 달성과 AI에 대한 기반 확충일 텐데 여야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시장 자체는 무난한 통과가 예측되고 있긴 합니다. 김종우 이사님, 에너지 3법 어떤 제도고 이게 통과가 된다면 어떤 섹터가 좀 구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물론 원자력 키워야 됩니다. 원자력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아리백 측면에서 보면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꽤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원자력을 줄여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원자력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도 만약에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다면 같이 키워서 전체적으로 전력망도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풍력의 가장 큰 문제는 협의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상 풍력을 만들 수 있는 그 뭐 바람이라든지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뭐 어업권이라든지 네. 그쪽 지역 주민과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구간이 실제 공사하는 건 한 3년인데 그게 한 5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력 프로젝트 하나 추진하면 뭐 7, 8년은 그냥 훅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전력망 개선과 더불어서 이런 에너지 3법이 추진되는 것인데 뭐 그나마 전혀 이제 양당의 합의가 안 되던 것들이 그래도 경제 관련된 것들은 하나둘씩이라도 합의가 되는 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그 전력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리하게 봤을 땐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3법 자체는 중요하고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뭐 산업의 전체 큰 틀에서 보면 뭐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냐? 그렇지는 않고 네. 이런 법안이 눌려있던 그동안 뭐 눌려있던 뭐 미국 시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트럼프 정책 때문에 눌려있던 풍력주나 태양광으로 일부 온기가 돌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에너지 3법 사실 뭐 태양광, 풍력 사실 크게 보면 원전까지 저희가 주요 섹터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주가 영향,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은 김정희 이사님과 좀 비슷한데 네. 일단 이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은 뭐 거의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업계에 훈풍이 불 것은 맞으나 네.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그렇게 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너지 3법을 보게 되면 전력망 확충법 같은 경우도 이게 전력망 확충법이 통과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올라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그 전력망 인프라 관련주가 올라간 것은 미국 부분이 통해 올라왔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에 노후화돼서 교체 시기가 됐는데 마침 또 AI로 인해서 수요도 많아지고 또 산불 나면서 그런 것도 명확해졌고 그러면서 올라왔던 건데 국내에서 이런 전력망 확충법이 통과됐다 그래서 그게 어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혼유가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고준위 방패장법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던 건데 그게 이제 이 여야 싸움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좀 크게 지어야 한다. 네. 아니면 너무 크다. 작은맣게 지어라. 뭐 그런 것 때문에 싸웠던 건데 그게 통과돼서 뭐 그거 하나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상풍력법 같은 경우도 이미 풍력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게 전라도에도 지금 우리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전라도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 풍력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트럼프는 네. 막말을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쨌든 미국 모멘텀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네. 우리가 시장으로 봤을 때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세 가지를 봤을 때 당연히 뭐 좋은 내용이 하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그만큼 뭐 크진 않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뭐 어떤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우리 이 에너지 상품을 통과했다라기보다도 미국의 업황이라든가 글로벌 업황을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고준희 박폐장법 같은 경우는 원전과 관련이 있는 건데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에 체코 원전도 남아 있고 체코 원전은 제가 볼 땐 거의 뭐 99%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체코에서 이미 모든 걸 다 검토하고 했던 찰나에 네. 가장 걸림돌이었던 게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걸려있던 건데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정부 간에 해결됐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 산자부에서도 또 체코 가 있고 또 다른 유럽 국가, 중동 국가 또 수주하기 위해서 또 산자부에서 이미 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봐야지 뭐 국내에서 뭐 법이 통과됐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예, 이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3법 통과를 앞두고서 관련 내용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럼 저희가 주요 거론되고 있는 주요 섹터 안에서도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 켜주고 있는 태양광 섹터 함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HD현대 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OCI 등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태양광 대표주죠. First Solar가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 수요가 탄탄하구나, 모듈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도 있구나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태양광 주가 지금 투자의 관점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하나솔루션 자체가 미국 비중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모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의 저가 모듈을 못 사게 하니까 셀을 사다가 모듈을 미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모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아직까지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향으로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건 하나솔루션을 제외하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매니저님도 말씀했고 저도 얘기했는데 국내 수요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숫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요인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은 아마도 이제 뭐 정책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태양광 쪽에 대한 기대는 너무 크게 보시는 것보다는 미국 쪽에서 정말 뭐 긍정적인 흐름이 그나마 이어진다면 그에 결부돼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솔루션 정도가 뭐 관심권 안에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후장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봐야 할 타이밍이 돌아왔는데요. 네. 지금 양시장 모두 약세 보이고 있지만 좀 점심이 지나면 다시 한번 빨간불 켜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네. 최현당 매니저의 오후장 디펜스 함께 공개해 보시죠. 일단은 하반 경직은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 오늘 뭐 조금 하락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연예인 걱정하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어떤 좀 안 좋은 얘기 나와서 네. 어떡하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해서 뭐 그런 연예인 걱정하지 말란 말이 있는데 엔비디아도 지금 어쨌든 이 GPU 쪽에서 독보적인 점유율로 1등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여전할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엔비디아 수요로 인해서 이 AI에 대한 수요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먹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3월 달도 우리 어떤 정치적 리스크 해소가 되면서 너무 좋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에서 또 좀 두각을 보일 수 있는 또 신고가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업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자본시대의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최현당 매니저의 종목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김정효 이사의 오후장 디펜스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조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여전히 뭐 기간 조정 정도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도 뭐 크게 두려워할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응 전략은 원래 다음 주 초반까지는 미국발 이슈가 조금 관세 이슈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지연됐잖아요. 그러면 양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양해로 인해서 중국의 IT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IT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소비재나 소재 때문에 그동안 많이 내렸던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다면 뭐 화장품, 뭐 면세, 그다음에 뭐 소재 쪽에서는 뭐 철강, 화학 이런 종목군들의 약진이 있을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오후장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각 기준 중요한 이슈와 함께 점검해 보면서 오늘의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정효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